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전기차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브랜드와 더불어서 이 고성능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올해부터 이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서 현대의 아이오닉 5, 또 기아의 EV6, 또 테슬라 모델까지 합쳐지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네시스 GV60까지 추가가 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일선에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택일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급 속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또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전기차를 엔트리카로서 고민을 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1가구 2차량 중에서 세컨드카 형태가 전기차였다면 이제는 퍼스트카로서의 역할이, 특히 엔트리카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차종들이 워낙 다양하게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제는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도 고민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엔진 변속계의 만개의 부품이 없어지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차의 부품수가 과반으로 줄어들고, 또 배터리 비용도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부분들도 앞으로는 얼마큼 줄어드느냐가 전기차의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6, 7년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또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지고, 또 가격이 지금보다도 저 배터리 가격이 3, 40% 떨어진다면 향후 5, 6년 이후에는 분명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즉 지금의 보조금이 없어도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약 9천만 대 내외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7천만 대 후반까지 떨어지는 것이 작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기차는요, 전 세계적으로 326만 대 정도가 판매돼서 더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서 450만 대 정도를 예상하지만요, 500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도 예상이 나올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7, 800만 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2025년에는 최소한 연간 전세계 판매 1000만 대가 넘어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흐름이 내연기관차를 엎으면서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고민거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중에서 프리미엄급이라고 볼 수 있는 벤츠, BMW, 또 포르쉐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프리미엄 차종도 고민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는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유명세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 뭐 BMW, 벤츠, 그 밖에 스포츠 고급차를 보게 되면은 그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차를 보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중저음의 소리라든지 또는 진동이라든지 또 차에 움직이는 감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급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유명세라고 볼 수가 있죠. 벤츠 같은 앞에 로고가 삼각별이 붙어 있게 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커지고 있고, 그 부가가치는 자동차의 가격의 두세 배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요소들이 미래의 전기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지할까요? 이게 흔들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나오면서 벤츠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프리미엄 모델이 나왔는데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모델이 아직까지는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프리미엄 이미지였었는데 전기차로 바뀌다 보니까 그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전의 어떤 내연기관차의 프리미엄 모델이 미래의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에는 구현이 되기 어렵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고급차 중에서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는 모델을 한번 보십시오. 포르쉐 타이칸 하면은 이 포르쉐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기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20년에 여러 가지 혁신상을 휩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화된 기술들이 60여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반향을 많이 일으켰었고,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아서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모터 방식인데 앞에는 일반 감속기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 뒤에는 세계 최초의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효율화를 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전자음향을 놓아서 운전자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다 느꼈던 어떤 소음이나 이런 중저음에 대한 것들도 피부로 느끼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몰면서 미래의 어떤 전기차도 프리미엄 전기차가 통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샘플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이 고급 스포츠카 회사들이 이 포르쉐 타이칸에 대한 그림을 많이 보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차들이 미래의 전기차에도 그대로 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의문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소개된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또는 BMW 차량이 최고의 베스트셀러 모델이 아니라 어떤 차종 같은 데는 아예 인기도 없이 손으로 셀 정도로 판매율이 떨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상당히 고민거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테슬라 같은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차종은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델 S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일반 대중 모델들도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많이 굳어지면서 테슬라 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열광하는 성공적인 브랜드로 안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프리미엄으로 안착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프리미엄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업체들은 기존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림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 다른 얘기 같아도요 사시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사시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도 사시 합격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사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집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또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가 버무려져 있어야 되니까 도리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는 색깔이 좀 틀리지만은 자동차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미지에서 전기차로 전환시키면서 프리미엄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게 딱 답이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테슬라라든지 기존의 차종에 대해서는 좀 더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었죠. 제네시스를 오는 2025년에는 모두 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만을 생산을 하고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2025년이면 지금부터 4년 이후입니다. 몇 년은 남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그림을 발표를 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하게 되면은요, 아직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급차인데,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했지만은 중국이나 유럽, 뭐 일본은 말할 필요 없죠. 아직 이제 진출이기 때문에요, 프리미엄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프리미엄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프리미엄이 구축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프리미엄으로 안착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일명 이런 모델들을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외계인 하게 되면은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 예외계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한 게 바로 외계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차 진짜 잘 만듭니다. 작년부터 나온 차종은요, 이 그레이드, 높이가 틀려요. 어떻게 보면 기술 순위가 틀릴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차량이 볼 수가 있죠. 아마 브랜드 테스팅 하게 되면은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약한 게 로고라고 볼 수가 있죠. 독수리 날개가 붙어 있지만은 이게 프리미엄이냐, BMW 벤츠하고 똑같은 이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로고나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2025년부터 전기차, 수소전기차만 생산한다. 이건 그림이 좀 틀려집니다. 자, 제가 보기에도요, 제네시스가 이제 몇 년 동안에 아마 이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판매가 되지만은요,
이거를 안착시켜서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보다, 왜냐? 내연기관차는 사라지는 모델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뜨는 모델은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 현대차 그룹 세계 글로벌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을 했고요. 전기차도 올해 이 GMP라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선진형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용 플랫폼 전기차 모델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GV60이라는 이 고급 이미지를 심은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 모델은요, 아마 최고의 인기를 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만을 만든다, 또 수전기차만을 만든다라는 얘기는요, 아예 전기차를 프리미엄 모델로서 일반 테슬라 이상가는 프리미엄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요,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성능 모델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즉 N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죠. 벤츠의 AMG라든지 또는 이 BMW M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은 지금까지 고성능 브랜드가 없다가 이 월드 랠리 챔피언십 WRC의 우승을 통해서 N을 만들었던 것, 정의선 회장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반떼 N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아이오닉 5N도 만든다는 거 아시죠? 야, 전기차의 고성능 브랜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제로백이 워낙 내연기관차보다 빠른 게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고 훨씬 더 고성능으로 만들어준다면은 일반 충성 고객도 많아지면서 매니아들을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로아티아의 리막이라는 기업도 역할을 하고 있죠. 현대차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요. 이 기술을 전기차 도입을 통해서 고성능화 시켜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수소전기차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얼마 전 행사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행사를 통해서 비전 FK라는 모델을 전시를 했었죠. 이 모델이 뭡니까? 수소전기차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소전기차는 토요타와 더불어서 쌍두마차를 그리고 있는데요. 양산형 모델도 그렇지만은 제네시스라는 고급 수소전기차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고성능까지 더해줘서 N이라는 그림을 넣고 있다는 것. 즉 전기차 N 브랜드와 수소전기차 N 브랜드의 이 제네시스의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미래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프리미엄을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먹거리 확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석십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전기차의 고성능화 또 프리미엄화에 대한 부분들은 세상을 흔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흔들어주다 보니까요,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안개 속이다 보니까 과연 과거의 130년의 내연기관차의 슈퍼갑의 위치에서 미래의 어떤 확실한 주도권을 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종 연행이라든지 저가의 동침, 이종 간의 결합이라든지 다양한 몸을 섞는 문화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좀 더 우수성을 갖고 있는 기업끼리 뭉치면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이 섞는 문화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 고성능화를 통해서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어떤 프리미엄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이 본격화됐다는 것, 이런 것들도 현대차 그룹의 미래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또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특히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고성능화 또 프리미엄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